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슬슬 신작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글지마 작가님과 이 지연 작가는 되게 약간 신간 내는 속도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서로 이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왔는데 저도 열심히 이제 개정판도 준비하고 신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작가님이 또 어디선가 과로로 인해 울고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 개인편 녹음으로 돌아왔는데요. 116화 제목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뼈와 뼈 사이입니다. 네, 건강 특집이죠.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건강 특집. 사실 요즘에는 나이 상관없이 뼈 건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구로 칼슘 영양제도 산 적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바깥 생활을 잘 못하게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양제 판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끔 작업하실 때 보면 손목 보호대 차고 계시는 걸 제가 글지마 작가님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복싱하는 사람처럼 양쪽에 끼고 있죠. 네, 약간 이런 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쵸. 저는 이제 손목을 너무 자주 써서 그 자주 쓰면은 중간에 염증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자주 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도 조금 더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많이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뻐근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고통의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심해지면 수술받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 글지마 작가님처럼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북 자판 치기 전에 손목에다가 이렇게 푹신한 거 끝보대. 쿠션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도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나르고 이제 씻고 이러다 보니까 팔꿈치까지 아프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양약을 선호하고 네. 어머니는 한의약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다르게 이제 이동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손목 보호대를 습관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게 손목 보호대가 이제 그 부위를 압박해가지고 근육을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장기간 착용하고 계시면 오히려 그쪽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분 찬 이후에는 한 10분 휴식하시고 10분 정도 동안 이제 눈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그죠. 휴식을 취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온찜질하는 그 일회용 밴드를 샀거든요. 되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생일날 친구한테 생일 선물 그거 5팩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끼고 있으면 한 5시간까지는 이제 뜨뜻해서 저는 좀 무리한 날은 그거 차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나 보네요. 네네, 그쵸. 그래서 손목 보호대 말고 그 컴퓨터 할 때 쓰는 정말 길쭉한 손목 보호대 네네네. 있잖아요. 그것도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무슨 매트리스 고르듯이 무슨 폼이 폭폭한 거, 좀 딱딱한 거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맞아요.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작가들이다 보니까 이제 손목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이제 나이 들수록 고칠 수 없는 점 중에 하나가 치아가 있죠. 이제 유치를 벗어난 순간부터 이제 그 이후에는 임플란트밖에 없는데 네. 그게 치실 사용에 대해서 아직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어색해요. 이게 치아 틈 사이에 실을 넣었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치아가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안 좋은 편견 때문에 제가 그거 찾아왔어요. 아, 정말요? 아니 그게 치실은 사실 하루에 한 번 해주는 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이가 벌어지는 건 나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그 잇몸의 힘이 약해지니까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치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가 벌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치간 칫솔이라고 좀 더 이제 솔깃이 달린 경우에는 내 치아보다 너무 큰 사이즈를 쓸 경우에는 간혹가다 벌어질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실로 이가 벌어지면 교정을 뭐하러 하겠어요. 치실로 이를 다 밀어버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뿌리 박힌 거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절대 이는 벌어지는 일은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치실을 안 하면 그 사이에 낀 그 이물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되잖아요. 그거를 네. 저희가 스케일링으로 걷어내는 거고, 오히려 그런 게 좀 이 사이랑 잇몸 사이에 많이 껴있을수록 잇몸이 내려앉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잇몸이 약해지면 힘이 빠져서 이가 잘 빠진대요. 치실 무슨 약간 홍보대사에서 나온 치실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랄비 제품을 이제 맨날 넣고 다녀요, 파우치에. 그래서 쓰고 이제 쓰실 때 저는 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짧으면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좀 네. 길쭉하게 자른 다음에 양손 검지에 감아서 이제 C자 그리듯이 이제 위아래로 해서 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자주 안 해주면 치석이 쌓이면서 잇몸이 내려앉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치실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충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들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칫솔질 하고 나서 치아를 볼 때 약간 살짝 십자가 모양으로 이 홈이 패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대부분 충치일 수도 있지만 충치는 사실 초반에는 하얀 반점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충치는 모두 까맣지 않고요. 초기에는 정말 미세한 흰 반점 형태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갈색, 검은색까지 이렇게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먹던 음식 습관 때문에 이게 충치가 아닌데도 색소 침착이 돼서 충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를 보시면서 왜 이래? 이러실 때도 있는데 충치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확한 거는 치과에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네. 건강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이제 책 추천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저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뼈와 뼈 사이 주제에 맞춰서 아말페 출판사에서 20년 2월 출간된 폴 메달련니 작가의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제목도 특이하고 작가명도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은 작가의 리딩 인터뷰를 참고해서 책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작가명이 폴 메달련니예요. 네. 아말페 이름으로 나온 모든 책은 주제에만 집중해서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실명이 아닌 필명이 다 다르게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네, 되게 재밌죠. 네네. 봉춤 이라고 하면은 성적인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스트리퍼가 추는 춤으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요. 네. 폴댄스는 기둥에 매달려 회전하거나 난이도 높은 동작을 소화하는 고강도 전신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코어 단련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지마 작가님 봉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가끔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폴댄스 배운다고 인스타 올리시는 거는 몇 번 봤습니다. 아, 네. 저도 지인분들이 몇 분 배우셔가지고 봤는데 네. 저는 매달려 있을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맞아요. 작가는 실제로 폴댄스에 입문을 하고요. 배우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와 다른 시각을 좀 갖게 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경험 에세이를 이 책을 통해 펴냈는데요. 네. 디자인과 편집, 표지 제작까지 전부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폴댄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봉춤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폴댄스에 사실 도전하게 된 계기는 사회가 정한 예쁜 몸에 집중하던 시절을 지나서 기능하는 몸을 재발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배구 국가대표팀의 김희진 선수 아실 거예요. 네, 김희진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기능하는 몸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실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기가 되셨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가님 글을 읽다 보면 만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솔직한 대사들이 많은데요. 115쪽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눈으로 익히고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차 하는 짧은 순간 제 몸이 디렉션을 듣지 않아요. 팔이 알아들으면 다리가 배신을 하고요. 다리가 알아들으면 뒷목이 배신을 합니다. 진짜로 화가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 몸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며 각자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벌트를 해보며 알게 되거든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뭔가 네. 힘들면서 귀엽네요. 다들 공감하는 문장 중에 하나죠. 네. 저도 요가를 조금씩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가고 있는데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무거웠나 싶기도 하고 저 자세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저는 한 8개월 뒤에 되더라고요. 되는 동작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그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기능적인 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소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필라테스 할 때 처음엔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막 뭐야 필라테스 어렵다 하더니 쉽네. 그래서 하면 선생님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 8개월 뒤쯤에는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시야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치아, 발목, 손목 등의 건강은 평소 좀 지속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개선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대인에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네. 귀찮음과 시간 없음이란 변명에 쉽게 지배당하는 종목으로서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던 운동에 좀 도전하고 용기 내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완벽한 기승전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실 뭐 끝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도율 작가님의 재능 없어도 글 쓸래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는 무선 제본이 아니라 중철 제본인데요. 네네. 제가 알기로 한 50 몇 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작가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쓰는 것보다 읽는 것과 강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신 지 7년이나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독립출판물도 이제 2권이나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 집필했기 때문에 글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뇌가 처절하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어쩌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더 공감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라는 프롤로그로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목차를 읽다 보면 이게 안 사고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글 쓴다는 허세, 재능이 쥐똥만큼도 없구나. 그래도 쓰는 이유, 영감을 받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반복 등 저는 이런 소제목부터 작가님이 되게 진솔하게 글 쓸 때의 심정을 담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쥐똥만큼이란 단어 쓰기 되게 은근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글 쓴다 혹은 뭐 소설 쓴다 이러면은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이 저도 뿌듯?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나 글 쓰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자랑을 넘어선 직업인의 고뇌가 담긴 그쵸, 문장이죠. 그리고 작가님이 사실은 이제 취미로 글쓰기를 하셨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조금의 허세? 그 당시에는 허세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금방 난관에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글쓰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외향형인 작가님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인풋을 이제 넣으셨다고 해요. 뭐 네. 이제 여행지, 뭐 풍경 이런 거. 근데 이제 슬픈 점 중에 하나는 인풋을 100을 하면 나오는 아웃풋, 그러니까 글은 1%의 비율로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1%만 이제 나왔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글을 쓰는 과정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너무나 공감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치. 그쵸.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와 봤고요. 네. 사실은 막 그런 걸 묻고 싶었어요. 작가님도 그러면 손목이 아프실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설 쓰는 걸 워낙 좋아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연필로 쓰고 20살 때부터 이제 노트북이 생기면서 타자로 쓰기 시작했는데 글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은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 이제 저처럼 손목, 고관절, 무릎 관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네네. 그래서 글 쓰는 모든 사람들 혹은 창작자들 이제 다들 건강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글지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중철제본으로 되어 있어서 두껍지가 않고요. 네네.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라든지 경험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 저는 많아질수록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으니까 이 책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책 추천 감사합니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 특집 이제 1편 뼈와 뼈 사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다음 편도 이제 건강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어떤 관절에 대한 얘기 혹은 어떤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